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최근에 동학개미운동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주가가 하락하면서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식을 매수하면서 동학개미운동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학개미운동,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갑론을박이 많이 있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동학개미운동은 실패할 겁니다. 이미 말 자체에 실패가 담겨 있잖아요. 개미가 뭡니까? 개미. 투자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개미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투자에 실패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개미로 시작해서 개미로 끝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개미가 성공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개미가 성공하면 이미 개미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결국 동학개미운동이 끝났을 때 내가 실패한 개미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공한 투자자로 남아있을 것인지 달라지겠지만 결과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동학개미운동이 실패할지 성공할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역사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개미운동의 유래가 된 동학농민운동 다 아시죠? 역사책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도에 동학교도 전봉준이 일으킨 반봉건 반외세운동입니다. 그 당시에도 사회적으로 부정부패가 좀 많고 외세의 개입이 좀 심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죠. 동학농민운동은 1차와 2차로 나뉩니다. 1차는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한 반봉건 운동이었다고 나와 있네요. 1차 운동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민정을 실시하기로 했죠. 결국은 단기적으로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1차 동학운동 때문에 외세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에 외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래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되는데요. 2차 동학농민운동은 반외세,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서 운동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강력한 화력으로 무장한 외세, 일본군에게 농민군이 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운동을 성공시킬 수 없었던 거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를 보시면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힘에 의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동학개미운동도 제가 보기엔 동학농민운동과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는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단기적으로 개미가 성공하는 듯 보이겠지만 결국 개미는 힘 있는 기관, 현금력이 풍부한 외세와 기관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이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개미가 여기서 이겼다면, 동학개미운동이 성공했다면 그 성공한 것을 끝으로 해서 종료해야 되는데 한 번 이기고 나니까 또 이길 것 같거든요. 자, 그리고 조금 벌어서 이겼는데 이거 가지고는 성에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1차 동학개미운동이 성공하는 순간 2차 개미운동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2차 동학개미운동에서 결국 현금력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에게 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은 개미가 기관과 외국인과 경쟁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정보도 부족하고요. 돈도 부족합니다. 과거에는 아무도 정보가 없었고 다 가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해서 거기서 이길 수 있었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 자체, 게임 자체가 되지 않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서 결국 게임을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처음에 한두 번이 이기겠지만 나중에는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게임에서 번 돈을 다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 동학개미운동에 1,000만 원 가지고 들어오셨다가 2,000만 원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 큰 돈을 갖고 들어오시게 될 것이고요. 그걸 다 까먹고 나가실 거라는 거죠. 자,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동학개미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와 싸워서 그들을 이겨서 빈자에서 탈출해서 체제를 뒤엎자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바꾸기가 쉽지 않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라는 것은 동학개미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더 이상 부자에게 뺏기지는 말자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지는 말자는 거죠. 내가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쓰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지키고 잘 쓰고 가자는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거든요. 부자가 될 수 없는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거죠. 되려고 노력해봐야 결국은 더 크게 빼앗길 뿐이니까 내가 있는 걸 잘 지켜서 이것만이라도 잘 쓰고 가자는 것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자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1등, 전세계 반도체 1등인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가 100주를 들고 있건 만주를 들고 있건 결국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의 주주이시고요. 그걸 들고 있으면 내 돈을 부자에게 빼앗길 일은 없다는 거죠.
왜? 부자와 같은 주식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주식을 쳐다보고 있고 주가 변동에 일희일비하면서 수시로 사고팔고를 반복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1차 운동에서 이기실지 모르겠고 수익을 내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언젠가는 다시 부자에게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고 계신다면 당부드립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나가세요. 지금 벌었건 손실을 봤건 관계없이 더 빨리 나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푼이라도 더 부자에게 빼앗기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성공한 투자는 동학 개미 운동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달성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투자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인 삼성전자의 주주로 남으라는 겁니다. 동학 개미 운동,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과가 판명되겠지만 결국 누군가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동학 개미 운동이 끝났을 때 성공한 투자자로 남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 개미가 되지 마십시오. 개미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개미로 남지 마세요. 삼성전자의 주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